오늘은 얼마 전에 템플스테이를 템플스테이 차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스님은 심심할 때 뭐 하세요? 라고. 사실 그동안 템플스테이 차담을 많이 했지만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어찌어찌 그 자리에서 대답은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질문은 상당히 좀 단순하고 직접적인데 사실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제 부부가 같이 왔어요. 부부가 먼저 이제 남편분이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좀 일을 하고 뭐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데 욕심을 좀 많이 내는 것 같다. 좋게 말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내지는 어떤 야망이 있는 거죠. 그런. 그래서 좀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한 보살님이 집에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 남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뭘 계속 한대요, 그냥. 하여튼 뭘 한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도 바쁘답니다, 남편은. 근데 자기는 별로 할 일이 없대. 그래서 그냥 자기는 멍하니 있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 할 말로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이런 참 이상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스님은 심심할 때 뭐 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질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질문한 자의 의도에 이제 말려드는 겁니다. 질문한 자의 의도는 뭐냐? 우리 남편은 쓸데없이 바쁜 사람이고 산만해요. 좀 집에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그런데 남편이 저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 저 남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남편한테 할 말을 내 입을 빌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했어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로 삼았던 것들도 좀 이루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익숙해지고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본인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그때가 이제 주말이었는데 다시 월요일날 출근하면 또 똑같은 일을 일주일 동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저한테도 한 분이 물어봤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입니다. 심심할 때 뭐 하세요? 라고 묻는 거라고. 왜냐하면 자 우선 그분이 왜 사는 게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사는 게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다는 말은 심심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지? 내가 사는데 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내가 내 삶이 재미가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재미없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뭐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도 좀 이루고 성취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뭐 이제 도달하고 이제 목표한 거를 이루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거지.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왜 심심합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네, 그죠? 할 일이 널려 있으면 심심하고 싶어도 심심할 수가 없죠. 해야 되니까.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질문의 범주는 다르지만 근본 뿌리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왜 사냐? 우리가 이런 뭐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존재의 이유,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가지고 세상 살기도 싫고 만사 다 귀찮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 그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냥 지금 심심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루하루라기보다 내 전체 삶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 그래서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이렇게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삶을 내가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합니다. 스님은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당연히. 혼자 사니까 당연히 외롭지. 안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배후에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뿌리가 있다. 외롭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있던 사람이 내 옆에 항상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빈자리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휑한 거예요. 꼭 남녀 간의 문제만은 아니죠. 자식이 있는데 아들놈이 참 내 말도 잘 듣고 잘 커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로 들어간 거예요. 내 옆에 항상 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첫째 아들이 군대 가면은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냥 울고 불고 몇 날 며칠을 그러잖아요. 마치 이건 뭐 연인 실현당한 사람보다 더해요. 이런 게 외로움의 원인입니다. 외로움이라 하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난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에서 오는 상실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뭔가에 대해서 애착을 하고 있었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 짐승이든 뭐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애착을 하고 있던 대상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 나의 그 집착과 애착을 해소해 줄 뭔가가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외롭다는 감정하고 심심하다는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 뭘 할 때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술을 마셔도 같이 마시고
요즘은 뭐 혼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안 그랬죠. 밥을 먹어도 혼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요즘은 또 뭐 혼밥이라는 말도 있지만 혼자서 밥 먹을 엄두조차를 못 냈잖아요. 뭐 이렇게 차를 마셔도 같이 뭐 다방이나 카페에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차를 마시지 혼자서는 안 마시고 혼자서 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생기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문화가 좀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뭐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 문화가 그냥 같이 뭔가 하는 문화였어요. 좋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화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주변에 항상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이 생활하는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주변에 항상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또 그런 여건은 아니니까. 그런 데서 뭔가를 하려면 거기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착각을 하는 거지. 외로운 걸로. 함께 뭔가를 하다가 함께 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카톡을 계속 보내죠. 이 사람한테 보내고 저 사람한테 보내고 전화를 해가지고 5분, 10분, 20분 뭐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하죠. 마치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외로운 게 아니고 심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본인이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방이 달라지니까.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목적을 상실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뭐 할 일이 없을 때. 근데 이것을 마치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거다. 두 번째는 외롭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심심한 거다.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 집착의 감정을 그런 감정이 해소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심하다는 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심심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허기가 들면 뭔가 막 먹고 싶어요. 뭔가를 먹을 걸 찾아서 막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찾아서 먹어요. 허기가 질 때 뭔가를 먹을 때는 먹으면서 이게 맛이 어떻고 이것이 뭐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생각 그런 것들도 먹으면서 내 그 씹는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먹지 않죠. 허기가 질 때는 그냥 내가 먹는지도 모르죠. 계속 입으로 그냥 입에 넣기 바쁩니다. 허기가 질 때. 뭘 먹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왜? 배가 고프니까. 막 넣고 나서 배가 좀 부르고 나면 그때 이제 좀 맛이 어떤지 글쎄 어떤 질이라고 해야 되나? 딱딱한 씹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느껴지는데 그 전에는 모릅니다. 이 심심하다는 것은 일종의 이 육신의 허기가 아니고 마음이 허기가 진 거예요. 마음이 허기가 져서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 이건 이제 적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건 뭡니까? 수동적인 거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그냥 보거나
듣거나 뭐 냄새 맡거나 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죠. 듣기만 하거나 보기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겁니다. 어쨌든 마음에 허기가 지면 이 허기를 채워야 돼요. 마음에 진 허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마음에 허기가 져서 이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당장 채울 수 있는 게 주변에 없을 때 심심하다는 그런 어떤 감정,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허기가 질 때는 우리가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는다. 이 말이 중요해요. 허겁지겁 내가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를 잘 살피면서 먹는 게 아니고 정신없이 막 입에 넣는 거예요. 마음에 허기가 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뭘 채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뭐 몇 분짜리 동영상을 계속 봅니다. 그냥 본인이 왜 보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저도 그래요. 방금 전에 본 거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걸 내가 왜 보고 있죠, 내가? 봐도 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허기가 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정신없이 허겁지겁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바로 앞에 본 동영상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뭐 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허기가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심할 때 많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할 일을 찾는 거죠. 청소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거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멍하게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거나 요즘은 텔레비보다 뭐 핸드폰을 많이 보죠. 그렇게 마음의 허기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심심하다는 게 어떤 상태다라는 거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심심한 게 뭔지 모를 때 하고 이런 거를 심심하다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때 하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모를 때는 정신없이 허겁지겁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바쁩니다.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멍하니 유튜브를 계속 본다거나 뭐 그렇게. 근데 이게 심심하다는 거는 마음이 허기진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왜 마음이 허기가 질까?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들어질 때 내 밖에 있는 뭔가를 보고 내 밖에 있는 뭔가를 듣고 뭔가를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본다고 할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뭔가를 본다. 목적어가 있죠. 냄새 맡는 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밖에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런 대상들을 받아들이냐?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먹으면 안 죽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냐? 뭐 예를 들면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원래 마음이 그런 걸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밖에 있는 걸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창문, 똑같은 카메라 내 앞에 똑같은 마룻바닥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계속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허기가 지는 거예요. 빨리 뭔가를 좀 주세요라고 막 재촉을 하는 것이 나에게 느껴질 때는 심심하다. 뭐 재밌는 거 없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치료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뭔가를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 원래 마음이 이런 존재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안 보고 안 듣고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그죠? 받아들이지 않아도 마음이 허기가 지지 않도록 내가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이게 왜 그게 수행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바깥으로 막 달려가는 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그때 비로소 진짜 마음 밖에 있는 세상이 환하게 그냥 저절로 비친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부처님을 비롯해서. 요것을 불교 용어로 풀어서 말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선정이고, 고요해진 마음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보는 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게 수행이죠. 이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 밖에서 뭔가를 계속 취하려는 마음,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밖에서 계속 취하려는 그런 마음의 행동을 중지하는 거지. 그래야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이라 하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행을 왜 하는가?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내가 참선을 한다. 1시간 내내 가만히 앉아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떻게 고개를 돌려서 두리번거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듣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원래는 마음속으로 뭔가 생각을 해도 안 되죠.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망상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망상이 원래 그 사람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망상도 피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좌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수행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화두를 들고 뭐 윗바사나를 한다, 사마타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뭐다?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가끔 부딪히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실전적 고민, 사실은 그게 많은 부분은 그냥 심심해서 생기는 거다라는 거 하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외롭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칫 잘못 심심하다는 것과 혼돈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심심하다는 건 뭐냐? 그것은 마음의 허기가 진 거다. 왜 마음이 허기가 지느냐? 그 마음이란 놈이 원래 밖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마음이니까 조금이라도 취할 것이,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마음은 허기가 져서 당장 내를 보챈다. 그것이 심심한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수행을 하면 된다.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밝게 비추는 게 수행이다.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선정과 지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 뭔가를 계속 마음 밖에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중지하는 거다. 그래서 수행을 지관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5분이 오버됐네. 지관이라고 말. 지는 거칠 지, 관은 볼관. 거친다는 말이 뭐냐? 중지한다는 거죠. 뭐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가지고 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하는 선방 스님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가 않죠. 근데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10분만 앉아 있어도 몸이 배겨가지고 미치려고 그러지. 다리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옆에 사람 봤다가 딴 생각했다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심심한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스님은 심심할 때 뭐 하세요? 모범답안은 수행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은 뭐 이게 정심사에서 이렇게 지내느라고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 심심한가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